안녕하세요. 저는 53페이지 15번부터 볼 차례고요. 15번부터. 지난주에서 계속 등록 문제인데요. 등록 설명 틀린 거. 얘는 이제 1번은 법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종류가 5가지, 주식, 유한, 유한 책임회사, 합자 1명, 그리고 협동조합까지. 근데 가로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니까 비영리라서. 자, 되는 거일 때는 자본금을 확인하자.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 없다.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안 되는 거고. 되는 거일 때만 자본금 확인. 5천만 원 이상 맞고. 2번은 가로를 크게 쳐줘야 돼. 어떻게 쳐줘야 되냐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앞에다가 가로를 좀 쳐주고요. 어차피 지금 소공은 빼야 돼. 소공은 이중소속 때문에. 또는 법인이래요. 법인 뒤에 가로 닫고 여기 안인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인자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안인자, 법인 안인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소공은 빼고. 반대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크게 가로를 쳐주자. 안인자가 다 걸리게. 3번은 개공이 딴 데 소공이나 중개보조로 취업할 수 없는 거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되니까. 4번은 1년 이내면 실무교육 면제. 실무가 1이니까 1년.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 그렇게요. 그 다음 5번 등록관청 등록증을 교부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요거 화살표 방향 어떻게 등록관청 화살표 협회 이렇게 해줘. 국장이 아니라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7월 달에 한 거 다 모아서 8월 10일까지 그렇게 하는 거 통보. 자, 통보사항이 아닌 거 자격 관련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아니면 자격증 교부, 재교부 그런 것들. 자격 관련 사항은 통보 사항이 아니다. 작년에 나와서 살짝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교부한 건 통보하는데 등록증 교부한 건 등록증 재교부는 또 통보하지 않거든요. 그게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자격 관련 사항은 아니다. 자격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니까. 됐고 지금 등록증을 교부한 거를 통보하는 건 맞지만 화살표 방향이 협회 그렇게 해죠.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16번 틀린 거 1번 등록은 일신전속성 너만 갖고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양도상속이 안 된다. 맞고 질문 등록증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잠깐만 빌려주겠대. 부부지간에 안 되는 거죠. 엄청 꼬시니까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마음이 약해진다고. 부득이한 사유로 빌려줬다. 안 된다고. 그런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부부간에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 남편 시키지. 힘든 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남편 죽어나는 거지 그냥. 2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이네? 그러면 3학년 3반. 근데 매매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 적법요건 이렇게 불러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 매매계약 체결돼도 매매계약은 유효 이렇게 돼요. 거래계약은 효력이 인정된다. 맞고 3번은 거래계약 효력이 인정되므로 중개보수청권도 인정된다가 아니라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 3학년 3반 제재를 받으면 돈 달라고 못한다고.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은 중개보수지급 약정이 무효 돈 달라고 못해요. 그럼 질문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대요.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거예요. 제재를 받아요? 안 받아. 그건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무죄. 그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 그거 봐야죠. 지금은 제재를 받는 상황이니까 3학년 3반 그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은 등록 신청할 때 보험 들었나요? 등록 신청할 때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죠. 나중에 들잖아. 나중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었기 때문에 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서류로 잘 물어본다니까요. 업무 보증 설정. 얘가 등록 신청 전에 보험 들겠다. X.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보험 들겠다. 맞아요. 그래서 전에 보험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서류로 잘 물어보니까 얘는 내는 거고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내고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내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됐고. 필요 없다니까 맞는 거고 5번은 지자체 조례 가져오는 수수료 내는 게 맞죠. 돈 내는 거 총 몇 가지? 6가지. 그중에 3가지를 기억해야지. 첫 번째 시험 보는 거, 두 번째 등록 신청,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 나머지는 재교부.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재교부니까. 교부는 공짜고. 그래서 5번도 등록 신청할 때 돈 내는 거 맞다. 17번 등록 틀린 거. 1번 등록 신청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맞네. 시장은 밑에 적어놔야죠. 구가 없는 시 시장. 구가 없는 시 시장. 서울특별시장 찾아가서 등록을 하겠대요.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냥.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구가 있는데 구청장 찾아가야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분당구청장. 성남시장도 안 되죠. 구가 있으니까. 그 다음 2번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통지일부터 적법하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서면 통지 받으면 그냥 바로 일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보험 들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그때부터 일한다고요. 업무 개시 시점은 등록증 교부예요. 물론 등록 통지, 서면 통지 받으면 그때부터 개공은 돼요. 개공은. 근데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개공은 됐지만 서면 통지 받기 전에 일하면 무등록 중개업. 서면 통지 받은 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근데 적법하게 일한 건 아니라고. 등록증 받고 일해야지. 2번이 틀렸고 3번은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등록증을 준단 말이에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증 교부 전까지 보험 드니까 나중에 보험 드니까 등록증을 주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준단 말이에요. 보험 안 들었으면 안 주는 거고 등록증을.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증 안 받고 일하면 보험을 안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지만 임등치 제재를 받게 돼요. 보험을 들고 나서 일해야 되니까. 4번은 등록관청이 협회 통반에 어떻게 통보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등록한 거, 행정 처분받은 거, 신고한 거 뭐 그런 거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뭐 잘 되어 있고. 5번은 종별 변경인데요. 종별 변경 원칙은 신규 등록. 지금 5번이 첫 번째 줄이 신규 등록이에요. 다시 제출 등록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는 건 안 내도 되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는 게 맞아요. 옆에 18번에 문제가 있는데요. 18번의 문제 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종별 변경은 4번과 5번 지문만 주의하면 돼. 4번과 5번 지문만. 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원칙은 뭐냐면 신규 등록이에요. 원칙.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 신규 등록. 종별 변경은 뭔데요 그러면? 그냥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종별 변경이야. 내가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하래. 공인중개사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겠대요. 처음부터 다시 하래. 신규 등록.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래서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게 이거야. 예외. 예외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칙상 계공이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되고 당연히 시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시험 붙어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최근에 또 나왔었고 최근에 나온 것만 또 주의하면 되고요. and 동일 등록관청. 강남구에서 했으면 계속 강남구에서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예외가 두 가지란 얘기예요? 한 가지란 얘기야? 한 가지란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and니까. 부칙상 계공이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꿨는데 강남구에서 하다가 서초구로 갔대요. 다른 동네로 갔대요. 그래도 원칙이에요.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게 다 모두 충족해야 예외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원칙이건 예외건 다 종전,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종전에 갖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해라. 안 그러면 이중 등록이 돼서 원칙이건 예외건 예외도 부칙상 계공으로 갖고 있던 등록증 갖다 내야 된다고. 원칙도 그렇고 종전 등록증은 다 반납을 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종별 변경은 두 가지만. 첫 번째 예외. 어느 경우가 예외인지. 그리고 어느 경우든 기존 종전 등록증은 반납한다. 그게 4번과 5번 지문이죠. 18번에 4번.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바꾸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니까 두 가지 모두 충족이니까 예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리고 5번은 어느 경우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4번 지문과 5번 지문만 알고 있으면 끝. 얘는 그것만.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냥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19번은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 유, 무만 딱딱 써놓으면 돼요. 등록이 있나 없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등록, 유, 등록, 무만. 1번. 2개 이상이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대요. 계공이. 등록, 유무. 등록, 유. 이슬 유자 딱 써주고. 그 정도 한자는 쓸 수 있잖아. 이슬 유. 이슬 유. 등록을 쓰란 얘기 아니라 등록은 한자는 못 쓰지 우리가. 등록은 한글로 쓰고 유자만 딱 써놓고 한자로 있어 보이게. 등록, 유. 왜 등록이 있어요? 아직 취소를 안 받았거든. 뭔가 사고 쳤지만 취소 처분을 안 받았잖아요. 등록증을 양도하면 등록이 바로 죽어버려요? 아니, 취소돼야 돼. 취소. 적발돼야지.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등록이 있는 거야.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아야 된다. 물론 그거의 예외는 있어요. 사망의 산. 사망의 산은 그때 바로 끝. 사망의 산은. 근데 다른 것들은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이 없어진다. 그런 거고. 2번도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대요. 등록 유.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했지만 등록이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를 안 받았으니까. 3번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대.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이게 뭔데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발생과 동시에 등록은 소멸한다. X. 등록 취소를 받아야 돼. 등록 취소를 받았나가 핵심이에요. 3번은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등록 유. 4번은 뭐가 키워드? 자, 키워드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4번 뭐가 키워드? 맞췄어요. 등록 취소를 받고 받았잖아. 등록 무. 등록 무. 됐고. 그리고 3년 경과 후 다시 재등록 신청만 하고 중개업했으니까 등록이 없는 거죠. 등록 없어졌고 다시 등록이 되지는 않았잖아. 등록 무. 여기 신청만 했지. 그죠? 다시 서면 통지 받아야 등록이 있는 거죠. 말을 너무 꽈놨다. 어우, 심하게. 그래도 어쨌든 등록이 없어요, 얘는. 5번은 휴업 신고했대요. 등록 있어요, 없어요? 등록 유.
폐업해야 등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럼 질문.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법인에서 중개업을 했대요.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대표자 사망.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 사망은 등록이 있다 그랬지. 대표자 사망은 등록이 있다고. 그건 그냥 슬픈 일이라니까. 사장님 돌아가시면 슬픈 일이지 등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부주 최소한 그냥 10만 원만 하면 된다고. 부주를. 5만 원 할 생각이야? 설마. 사장님 돌아가셨는데 10만 원은 해야지 기본이. 그러니까 그건 그냥 슬픈 일.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 등록이 없는 거죠.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그건 등록이 있는 거니까. 됐고. 20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 맞죠?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이다. 맞고. 2번은 무등록 중개업하면 3학년 3반 받고 행정처분, 뭐 취소, 정지 그런 거 받아요? 안 받아. 무등록 중개업이 절등치 받고 싶대. 자기 그 소원이래. 못 들어줘. 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취소해? 그렇죠? 행정처분 할 수 없다니까 맞죠. 할 수가 없다고. 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해. 소원을 못 들어준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죠. 등록은 있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어도 등록은 있으니까. 다만 3학년 3반을 받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무등록 중개업해도 3학년 3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도 3학년 3반. 제재는 똑같다. 그렇게. 형벌 더 물고 또 행정처분도 받게 되네요. 부정한 방법 등록은 절등치잖아. 그 취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하면 3학년 3반만 받게 되고 부정한 방법 등록하면 3학년 3반도 받고 절등치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이 제재가 더 많네요. 더 많네. 하면 안 되겠다. 작살나겠다. 작살나. 4번. 무등록 중개업. 그럼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 맞네. 무등록 중개업해도 매매계약은 유효. 가로하고 적법요건 적으면 되지. 적법요건. 됐고. 답은 그러면 5번이네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어요.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에요. 휴업했어도 등록은 있고 업무정지 했어도 업무정지 받았어도 등록은 있는 거라고요. 중개업해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고. 등록이 있으니까. 등록이 없을 때 중개업해야 무등록이 중개업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무등록 중개업은 한두 지문 꼽사리는 충분히 낄 수 있어요. 매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21번부터는 결격사유인데 얘가 중요하고요. 작년에도 세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직도 질문이 많아. 응시 결격사유. 이거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할 건 뭐냐면 결격사유인데 그게 등록 결격사유예요. 등록 결격사유를 그냥 결격사유 이렇게 불러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이죠, 이거는. 응? 시험 못 봄.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 얘는 뭔데? 등록 결격사유는? 등록 못함. 맞죠? 등록 결격사유니까 등록 못할 거 아니에요. 끝. 맞아요? 아니. 등록 안 되고 플러스 중개 보조원도 못함.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좀 넓게 이해하자. 등록 결격 사유를 등록이 안 되는 거다. 끝.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등록은 당연히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래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등록 안 돼요. 이사급도 안 돼. 소공도 안 돼. 중개 보조원도 안 돼. 중개업에 아예 종사가 안 된다고. 넓게 이해하자. 넓게. 단순히 등록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효과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결격사유와 제재.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 57페이지 밑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거기다 한번 살짝 적어주세요. 결격사유와 제재. 첫 번째, 개공 본인. 개공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뭐가 결격사유죠?
선고 심판이에요. 선고 심판 이런 게 결격 사유예요. 선고 심판. 중개업을 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예외 있나요? 없어요. 예외 없고 그냥 절등치로 끝나버려. 끝. 나한테 발생하면 절등치로 끝. 그 다음 두 번째, 임원 사원, 이사급, 법인에서 임원,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절등치예요. 예외가 있어. 이때는 2월 이내 해소하면, 해고가 아니라 해소, 제재를 안 받는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사급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면 예외가 있다. 세 번째, 고용인. 고용인은 누구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고용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업무정지. 고용인은 직원에 불과하니까 얘를 고용한 계공이 업무정지고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 거 얘는 똑같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차하면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고용인 이게. 왜냐면 앞뒤로 다 좀 특이하잖아. 다른 건 절등치인데 고용인 결격사유 있으면 얘를 고용한 계공이 절등치가 아니라 업무정지. 예외까지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서 2월 이내 해소,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해소. 그러면 제재를 또 안 받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건 쉬우니까요. 파산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 감옥 가는 거, 금고나 징역, 감옥 가는 거죠. 금고 징역. 얘네들 법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 법, 다른 법 상관없고 얘네들은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다. 감옥 가는 건 무조건 결격사유고 이제 감옥을 갔다 와서 네 가지를 주의해야 돼. 만기석방. 만기석방이 뭐냐면 집행 종료랑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살고 나온 거예요. 집행 종료. 징역 3년이면 3년 다 살고 나온 거야. 그게 만기석방 집행 종료. 다시 3년간 결격사유.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왔는데도. 그럼 가석방은요?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거예요. 중간에. 남은 형기가 있어요. 잔여형기. 플러스 3년. 자. 요거 잔여형기 계산해 볼게. 징역 3년인데요. 징역 3년인데요. 2년 후에 가석방으로 나왔대요. 그러면 잔여형기 몇 년? 1년. 빼주면 되잖아. 예.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죠? 징역 5년인데 3년 후에 가석방으로 나왔대요. 잔여형기 얼마? 어유 맞췄어.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빼주면 되잖아. 잔여형기. 무기징역이었대. 야, 장난 아니네. 무기징역. 얘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기징역도. 10년 후에 가석방으로 나왔대. 잔여형기 얼마? 빼기가 안 되네. 어떻게 되고? 이거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응? 뺄 수가 없잖아. 얘네들은 빼주면 되는데 얘는 문제. 그냥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은 그래서 잔여형기가 무조건 10년이야. 가석방으로 나오면 10년. 그러니까 무기징역 선고받고 무기징역인데 10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또 10년 지나야 된다고. 그리고 또 3년 지나야 돼. 잔여형기에다가 또 3년 지나니까 14년 지나야 돼.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나아. 무기징역은 나오지 마.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본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봐두고. 그 다음 특별사면. 얘는 뭐랑 같아요? 특별사면은 집행면제랑 같아요.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나왔는데 뭐가 면제돼? 잔연기가 면제가 돼요. 잔연기가. 3년은 면제가 안 돼요. 잔연기만 면제. 그리고 일반 사면이 즉시 벗어나게 되죠. 일반 사면은 일반인 되는 거.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즉시. 나오면 즉시. 더하고 뭐하고 할 거 없다. 일반 사면 즉시. 그렇게. 그리고 감옥에 안 간 것 중에서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유예는요. 역시 선고를 한 거예요. 판사가 꽝꽝꽝. 감옥에 안 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2년간 결격사유. 집행유예 3년이다 3년간. 5년이다 5년간. 집행유예는 5년 기간 내에서 판사가 붙여줘.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면 돼요. 앞에 뭐 징역 1년 붙어있대.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집행유예에서는 앞에 있는 징역 1년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면 되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예요. 근데 뭐는 아니냐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포상금 줄 때는 이거 다 포상금 주거든요. 근데 결격 사유에서는 집행유예만 결격 사유다. 그런 것들. 이제 법이 중요한 건 뭔데? 벌금이죠.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벌금만. 그래서 경합범 분리선고가 있죠. 벌금만 법이 중요해서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거, 경합범은 분리선고해라. 예를 들어서 A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형법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대요. 판사가 벌금 분리하래. 공인중개사법 200, 형법 300 그러면 얘 총액 500벌금 내야 돼. 근데 결격사유가 아니다. 왜? 공인중개사법 200밖에 안 되잖아. 분리선고해줘야 된다고. B는 공인중개사법 300, 형법 200. 얘도 총액은 500이네요. 근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얘는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이 300이니까.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 선고할 때 분리선고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그렇게 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야 이 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 얘네들은 분리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6월, 형법 위반 징역 6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뭉뚱그려 징역 1년 해도 된다고요. 그거는 분리선고가 없다. 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분리선고 있고. 질문. 과태료는 결격 사유에 아니에요? 아니죠. 벌금과 다른 거잖아. 벌금은 법원에서 선고한 거, 과태료는 관청이 부과한 거. 다른 거라고. 아직까지도 질문이 많아요.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대. 누가 했날 보면 되지. 벌금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과태료는 관청, 주차 위반 과태료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과태료, 관청, 구청장이 하잖아. 관청이. 제재를 가하는 주체가 다르다고요. 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그닥 어렵지가 않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취소가 잘 안 돼. 아직도 잘 안 되고요. 우리 문제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해볼게. 취소. 또 자격 취소는 안 틀려요. 왜 안 틀리냐면 그냥 무조건 3년 더하면 되니까. 자격 취소가 나왔어요. 3년을 안 더하면 난 틀린 거야.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해서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중복돼 있어.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중복돼 있고 무조건 3년 더해요. 이유 불문. 그런데 등록 취소는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 돼. 이제 그래 볼게. 등록 취소되고 3년을 더해요. 자, 3년을 더한다는 건 간단해. 3년간 결격 사유다 그거야. 3년을 안 더하면 3년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3년을 더하지 않는 제외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외. 첫 번째, 결격 사유. 뭐가 결격 사유라고요? 선고 심판.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사무소가 좀 잘못되고 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사, 기, 결 이렇게 불러. 사기결.
세 가지가 이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앞에 이유를 보시라고. 이 사람 등록이 왜 취소가 됐나 이유를 보고 3년을 더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시험 문제 써주질 않아.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돼. 더 할지 말지를. 뭘 보고? 이유. 사기결이면 3년을 안 더한다. 다른 거면 더하고. 특히 뭐가 결격사유인지 잘 봐야 된다고요. 선고 심판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서 안 틀리는데 요걸 해볼게요. 결격사유. 한 가지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정확하게는 벌금형 선고. 법원에서 한 거예요. 중개사고 쳐서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결격사유. 선고, 결격사유. 판사가 한 거예요. 법원에서. 2달 뒤에 알았어요. 누가? 등록관청이 알았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중에 알 수밖에 없죠. 벌금 선고를 등록관청이 한 게 아니잖아. 나중에 알아서 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거예요. 야, 너 300만 원 벌금 선고잖아. 등록 취소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되죠. 왜 되냐면, 보세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가 결격사유라니까요. 결격사유가 개공 본인, 나한테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절등치 바로 취소하라고. 취소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2가지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얘가 결격사유에서 언제 벗어나나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이런 걸 계산할 때 우리는 요거 3월 1일 무슨 날짜? 등록 취소일. 요것만 잘 처리하면 돼요. 이 등록 취소만 여기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 문제가 있어요. 자, 3년을 더해요, 말아요? 응? 맞췄어. 여러분이 너무 쉽게 맞추니까 제가 할 게 없어. 집에 가고 싶다. 맞췄어. 왜 3년 안 더한 거예요? 응? 3년 더해서 2022년 3월 2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래. 왜? 왜 3년 안 더한 거예요? 아유, 여기 있잖아. 맞췄어요. 제외에 있으니까. 결격사유 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보면 되지. 3년 더 하는 거 제외라고 네가 적어놨지 않냐? 그럼 되지.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더하는 게 맞지. 안 더해. 왜? 이유가 사기 결격사유니까 더 하지 말래요. 여기다가. 잘하셨어. 안 더하는 거야. 등록 취소만 그냥 한 거예요. 등록 취소만. 더하는 건 계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결격사유에서 그냥 벗어나면 된대요. 등록 취소 후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대. 그럼 이 결격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요. 벌금 선고 날짜부터 3년이 지나면 돼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요 날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또 이해가 안 돼. 3년을 여기다 지금 더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거 더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3년을 안 더했다. 그럼 된 거야. 된 거야. 벌금 선고 날짜에는 더해야 돼요. 더해야 돼. 그래야 결격사유 벗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다도 안 더하면 얘 죽을 때까지 그냥 결격사유예요? 그건 아니잖아. 언젠간 벗어나는데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벌금 선고에다가 더하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도 중요하냐면 시점도 중요해요. 시점도. 그러니까 요거. 얘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뭐를 놓친 거냐면 시점을 놓친 거야. 자, 3년을 더할지 말지는 뭘 보고 결정해요? 이유를 보는 거야. 3년 더할지 말지는 이유를 보자. 이유. 사기 그럼 안 더한대요. 근데 그걸 어디다 안 더하는 거야?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만 안 더하는 거예요. 3년을 무조건 안 더한다 이게 아니에요. 1월 1일 벌금 선고 날짜엔 더한다고. 등록 취소에다가 안 더한다 그 말이야. 그럼 된 거야. 안 더했잖아. 등록 취소에다가. 시점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똑같아요. 징역
1년 선고받았어요. 감옥 갔네? 결격 사유. 법이 중요하지도 않고 2달 뒤에 알았대. 등록관청이. 법원에서 한 거니까 얘가 감옥 가고 나중에 알았어요. 야, 너 감옥 갔었잖냐? 감옥 갔네. 취소야. 징역 1년 선고를 이유로 등록 취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징역 1년 선고받은 게 선고니까요. 결격 사유예요. 그럼 또 얘가 같은 사람인데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나? 위에 거 보고선 똑같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언제 벗어나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당했을 때 결격 사유에서 언제 벗어나는가? 계산을 해봐라. 언제 벗어나? 응? 이거야? 맞췄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잘하셨어. 자, 보세요. 야, 해볼게요, 제가.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3년 더해요, 안 더해요? 이거 안 더해. 안 더하잖아. 아까도 안 더했잖아요. 똑같이 안 더해야지. 사기 결. 그럼 여기다가 3년을 더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요. 2022년 3월 1일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취소만 하래, 그냥. 그러면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이 결격 사유가 징역 1년 선고니까 1월 1일 요때 징역 1년 선고 받으면 1년 감옥에 갔으니까 더해야죠. 감옥에 1년 갔잖아, 얘가. 요 날짜에다가 1년 더하고 감옥에서 다 살고 나오면 뭐가 된 거예요? 집행 종료니까 다시 또 3년 더하죠. 총 4년도에서 2023년 1월 1일 요 날짜에 벗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3월 1일 등록 취소한 그 3월 1일 거기다가 3년을 안 더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왜 안 더했어요? 이유가 결격 사유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거예요. 등록 취소에다가 더하나 안 더하나. 뭘 보고 결정하자? 이유. 그래서 뒤에 59페이지에서 28번 문제를 보세요. 28번 문제가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된 거야. 28번 문제를 보세요. 중기업 개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 기간 적용하는 거 뭘 찾는 거예요? 지금 등록 취소를 했대. 다 한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등록 취소 다 했는데 거기다가 3년 더하는 거 찾아봐. 그거잖아요. 3년간 결격 기간 적용하는 건 3년 더하는 거 찾아 그거죠. 그럼 이 문제가 무조건 3년 더하는 거 찾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3년 더하는 거? 시점은 등록 취소일. 등록을 취소한 날짜에다가 3년 더하는 거 찾아 그거예요. 무조건 3년 더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보고 결정해야 돼? 이유 보고선 3년 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유를 보고 등록 취소일에다가 3년 더할지 말지를 결정해 보자. 이유를 보고. 피성년 후견을 받아. 이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죠. 피성년 후견이 밑에다가 심판이라고 적어주세요. 심판. 얘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심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거든. 그리고 이제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까?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가장 긴 게 답이야. 1번보다 조금 길어. 야, 답은 3번. 1번은 왜 답이 아니에요? 답을 1번으로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다고. 그리고 왜 1번이 답이 아닌지 저한테 책 들고 와서 막 항의하고 장난 아니야. 왜 그래 도대체. 왜 1번이 답이 아니에요? 1번은 보세요. 등록 취소에다가는 안 더하잖아. 벌금에다 더하지.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3년 더하는 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다 더하는 거 3년을? 등록 취소일에다가. 1번은 등록 취소일에다가는 안 더한다고요. 벌금 선고에다가 더하지.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죠. 2번도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 취소에다 안 더한다고요. 어떻게 돼? 얘는 종료 심판 받아야지.
3년 지났다고 해서 얘가 정상인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 종료 심판 받아야 된다고. 3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는요.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고.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 해당 사항 없으니까 3년을 더하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야. 3번은 사기결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고 거기다 3년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얘는. 4번은요. 등록기준 미달. 5번은 해사니까 얘네들은 안 틀린다고. 그러니까 1번인지 3번인지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근데 1번으로 답을 찍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모두 중요하다. 시점도. 무조건 3년 더한다 안 더한다가 아니라 어디다가 등록 취소일. 시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앞에 가서 다시 풀어볼게요. 56페이지에서 21번을 보면요. 2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1번 자격 취득하고 10년 지났대. 뭐야 이거. 상관없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해. 가로하고 장롱면허 아무것도 안 해서 10년 동안. 그래서 19회 때 붙었구나 적어놓으면 되지. 10년 지났으니까 19회 때 합격자 적어놓고. 가끔 모의고사에서 요거 기출문제인데요. 요거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자격증 10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요거 무슨 그렇게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없어. 자격증 갱신제도 없어요. 자격증 갱신하는 사람은 등신이야. 없어. 갱신제도 없어. 거기 적어놓자. 갱신제도 없음. 2번. 근데 의외로 모의고사 내보면 많이 틀려요. 운전면허 갱신하듯이 갱신을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2번. 업무정지는 폐업, 그만두는 게 키워드고요.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는.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격정지는요. 그 전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냥 결격 사유. 6개월이면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6개월 동안 결격 사유. 이 기간 전체가 다. 자격정지는 이만큼 다. 이게 자격정지예요. 업무정지는요. 이 전체가 아니에요. 똑같이 6월을 받았어도 중간에 그만둬야 돼.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요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뭐가 키워드? 폐업. 그래서 이번 지문은 폐업 신고. 그게 키워드야. 그만두고 남은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결격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다. 그럼 틀린다고. 폐업을 안 했잖아. 폐업하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요.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데. 예. 업무정지는 그 기간이라고 안 돼 있다고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2번이 결격 사유. 답은 2번이고 3번은요. 파산 선고, 복권이 됐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죠. 파산자는 복권되면 돼. 복권. 면책 결정, 복권 결정. 복권되면 되고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나라. 파산자가 빚을 갚고 말고 중요하지 않죠. 복권돼야 되고 복권되고 1년 지났으니까 되게 여유롭게 결격 사유 아니잖아요. 1년이나 지났는데 복권되고 4번은 선고유예니까 결격 사유 아니고 5번은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니까 결격 사유 아니고 그렇게 옛날 문제인데도 쉽지는 않네. 근데 이 정도는 다 맞춰요 우리가. 이 정도 조금 뭐 긴가민가 해도. 22번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옳은 거 기억 보세요. 만 19세가 되면 결격서에 벗어나죠. 이 계산 문제 나온 적 있었어 한번 시험에. 예?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자고.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1999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태어났대요. 그러면 19번째 생일 되면 돼요. 19번째 생일. 그게 언제 되는 건데 19번째 생일이. 계산하면 되죠. 19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2018년이네. 19 더하면 얘는 10월 30일. 생일은 그대로 내려와야죠. 시간은 오전 0시. 무조건. 몇 시에 태어났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29일에서 30일 밤 12시 땡 치면 날짜 바뀌고 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밤 12시 땡 쳤다 그 말이에요. 오전 0시가. 몇 시에 태어나건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오전 0시. 어려움은 모르겠는데 쉽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쉽기 때문에. 기억은
맞네요. 니은은 심신박약, 재산 낭비, 가족 생활을 궁박해야 할 염려가 있대요. 결격사유 아니죠. 왜? 심판을 안 받았잖아. 계시 심판 받아야 돼요. 심신박약자, 그냥 아픈 사람이야. 재산 낭비, 돈 좀 펑펑 쓰고 있대. 과소비야. 그런 거지 뭐.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아픈 사람과 과소비하는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디귿. 디귿에서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치러보세요. 디귿에서 키워드. 오, 훌륭해. 정말 잘하셨어. 집행유예 3년에다 동그라미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딱 보는 거야. 앞에 있는 징역 1년이 자꾸 눈이 가잖아. 개무시된다고.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집행유예 3년만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2015년 11월 1일에다가 3년 더하면 돼 그냥. 2018년 11월 1일에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맞아요. 3년만 더하면 되거든요. 2018년 11월 1일부터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잖아. 4년을 더해서 2019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만 딱 더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리을은 선고유예니까 이렇게 뭐 2년 더하고 뭐 하는 거 아니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었어요. 선고유예잖아.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뭐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X. 미음은 100만 원 벌금이고 형법 다른 법이니까 또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니니까 이건 완전히 결격사유가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법도 이 법이 아니고 금액도 3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자, 비읍 보세요. 2016년 5월 15일에 여기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 2016년 5월 15일 요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3년을 더하면 3년간 결격사유고 3년을 안 더하면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니고 3년을 더할지 말지 저한테 불러주세요. 3년을 더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비읍을 보면서 이준 등록에 대해서 해당돼서 2016년 5월 15일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2016년 5월 15일 등록이 취소가 됐대. 이게 등록 취소일이에요. 그럼 여기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등록 취소는 아까 잘 하셨잖아. 여기다 3년 더할지 말지. 3년 더해요 안 더해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아까 잠깐 좀 똑똑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등록 취소는 3년 더할지 말지 뭘 보자? 이유를 보라고. 왜 취소가 됐나 이유를. 지금 왜 취소가 됐대요? 이중 등록. 어디 해당되는 거 있나? 없잖아. 그럼 3년을 더하는 거지.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사유. 3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19년 5월 15일에 벗어나는 거죠. 2021년이 아니라. 3년을 더하는 거니까. 등록 취소는 3년 더할지 말지를 우리가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등록 취소만 이유를 봐야지. 등록 취소만 이유가 중요하다. 자격 취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조건 3년 더하면 되고 등록 취소만 이유가 중요하고 그렇게. 2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3번까지만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위에다 뭐라 적어놔야 돼? 결격사유 X.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돼. 그죠?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격사유 아닌 거. 기억.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사유. 결혼했어도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나이 안 먹었잖아. 무조건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질문. 미성년자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대. 애아버지야. 애아버지인데? 안 된다고. 이건 오히려 더 심란하다 그랬어. 온 집안이 다 결격사유야. 아버지도 결격사유. 애들도 다 결격사유. 에브리바디 결격사유. 그 다음 니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었대요.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사유. 종료 심판 받아야지 얘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또 없어. 결격사유고요. 디귿은 복권됐네. 파산됐는데 복권되고 1년 지났잖아요. 결격사유가 아니다. 복권되면 그냥 벗어나는 거지. 1년 지났으면 여유롭게 벗어났다.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요. 복권되면. 복권되고 1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고.
디귿은 등록할 수 있고 리을은 이 법 위반 500만 원 벌금 선고. 와 500만 원이나. 밑에 적어놓자. 심장 벌렁거림. 돈이 어디 있어. 실제로 500만 원 벌금 선고 받은 거야. 그리고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 등록 안 되죠. 그 다음 미음은 변호사법 위반 벌금 선고에 벌금인데 변호사법이니까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죠. 벌금만 법이 중요하다고요. 결격 사유 아니니까 얘가 사원으로 있어도 이 법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임원 사원 중에서 한 명만 결격 사유여도 그 법인이 결격 사유예요.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되지. 그러면 그래서 디귿, 미음 4번 그렇게 좀 쉬었다가 24번도 한번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